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 중 하나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한 명의 전설적인 예술가, 그의 사라진 걸작, 그리고 그 작품을 둘러싼 아주 기묘한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인데요. 중국 서예 역사상 최고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전부 복제품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원본은요? 네, 그게 감촉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전설이 됐는지, 그리고 왜 한 황제는 이 작품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작품, 난정서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작품을 남긴 사람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서성. 서예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왕희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죠. 바로 난정서와 왕희지. 아니, 이 작품의 가치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들어보세요. 당나라의 그 유명한 황제 태종이 이 작품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 죽으면 이거 같이 묻어달라 이랬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집착이죠? 바로 이 황제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본을 볼 수 없게 된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황제가 저 세상까지 가져가고 싶어 할 정도의 작품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글씨를 쓴 걸까요? 자, 이제 이 전설적인 작품 뒤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왕이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부타나로 시대를 평정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남자, 서성 왕이지. 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왕이지의 인생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4세기 동진,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그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는지 당대 최고의 여성 서예가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나라의 관리로 일하면서도 붓을 단 하루도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서기 353년에 그의 인생을, 아니 서예의 역사를 바꿔놓은 걸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왕이지의 열정,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붓을 씻던 집앞 연못이 새까만 먹물로 변해버렸다는 전설이 다 있을까요? 묵지라고 불리는 이 연못 이야기 하나만 들어봐도 그가 얼마나 서예에 미쳐 있었는지 그 지독한 노력을 짐작할 수 있죠.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이건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데요. 왕이지가 거위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하루는 어떤 도사가 키우는 거위떼를 보고 완전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자기 글씨를 그 도사한테 선뜻 써주고 거위랑 바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소박하고 자유로운 성품이 딱 드러나죠. 바로 이런 게 그의 삶을 관통하는 도가적인 풍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돌려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예 작품이 태어난 바로 그날, 그 완벽했던 하루로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때는 서기 353년 음력 3월 3일, 정말 날씨 좋은 봄날이었어요. 왕이지가 자기 정원인 난정으로 당대 네로라 하는 지식인 41명을 싹 초대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살랑이는 대나무숲. 그 속에서 다들 자연을 벗삼아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이는 거죠. 이야, 정말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겠죠? 이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유상국수라는 아주 재밌는 놀이였는데요. 규칙은 간단해요. 첫째,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에 술잔을 띄웁니다. 둘째, 그 술잔이 내 앞에 딱 멈추면 바로 시를 한 수 읊어야 해요. 근데 만약 시가 안 떠오른다? 그럼 셋째, 벌주, 원샷 해야 하는 거죠. 정말 운치 있고 재밌는 게임이죠. 이렇게 해서 그날 무려 37편의 시가 나왔고요. 이 시들을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시집의 서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정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난정서 그 자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단순한 붓놀림이 살아 숨쉬는 글자가 되어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흘러올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난정서의 글씨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구름처럼 가벼우면서도 용을 놀라게 할 만큼 힘이 있다. 와,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엔 구름처럼 자유롭고 부드러운데 그 안에는 잠자는 용도 벌떡 기눌 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기계가 넘친다는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묘사가 있을까 싶네요. 자, 화면에 뜬금없이 숫자 20이 보이죠? 난정서는 총 324자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숫자 20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갈지자. 이 한 글자가 난정서에 무려 20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20개의 글자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왕이지가 얼마나 즉흥성과 흐름의 대가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똑같은 글자를 쓰는 반복적인 행위마저도 예술적인 자유로 승화시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난정소는 행서라는 서체로 쓰여졌어요. 한자 그대로 달리는 글씨라는 뜻인데요. 딱딱한 정자체의 명확함과 마구 흘려 쓰는 초서의 자유로움, 그 장점들만 쏙쏙 뽑아서 합쳐놓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날의 즐거운 분위기, 그리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걸 추구했던 왕이지의 사상을 담아내기에는 정말 이보다도 완벽한 서체는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왕이지가 이 행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품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유산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물리적인 실체를 넘어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왕이지의 영향력, 그 거대한 메아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글씨는요, 이후 모든 중국 서예가들의 교과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표준이 됐어요. 수많은 예술가, 학자, 심지어 황제들까지 그의 글씨를 따랐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업적은 바로 이거예요. 왕이지는 그냥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걸 넘어서 글씨 쓰기라는 행위 자체를 한 사람의 생각과 철학, 심지어 그 순간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담아내는 고도의 예술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난정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은 달라져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는 결국 같을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 글이 단순히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다 하는 기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00년 전에 왕이지가 느꼈던 그 감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닿는 게 아닐까요? 결국 원본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만큼은 수많은 복제품들을 통해서 17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이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 원본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